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4일의 연휴 기간 동안 좀 이슈화가 된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의 급락입니다. 1430원대 원화 환율이 어제 제가 쇼츠를 올렸는데요. 5월 5일 오후 6시 25분에 1383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5월 6일 2시 기준으로 1387원 4원 정도 또 올라왔는데요. 1300원대의 환율이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율이 왜 2, 3일 사이에 급락을 했는지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이나 경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가 미국이 대만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만이 대만 달러를 평가 절상하는 거에 동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환율 급락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만이 해외 자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도 뭐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가 많이 있죠. 대만도 생명보험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생명보험 회사들이 해외 자산을 한 1조 7천억 달러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 국채를 약 7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문제는 투자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해지를 보통 하게 되죠. 소위 한 투자 대상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 내지는 그 투자 대상을 투자하면서 미래의 선물의 해지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기금이나 펀드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한순간에 큰 손실이 있게 됩니다. 문제는 대만 생명보험 회사들이 미 국채를 보유하면서 해지를 해놓지 않은 상황이 돼서 결국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때 대만 사람들은 달러가 아닌 대만 달러로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해지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 생명보험사에서 대만 달러를 많이 샀기 때문에 대만 달러가 환율이 급락을 했다. 32에서 29 정도 내려왔으니까 10%가 빠진 거죠. 보통 1년에 한 6% 정도 변동폭이 있는데 뭐 한 3, 4일 만에 6%에서 10%가 움직인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거죠. 그만큼 달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려고 대만 외환시장에서 대만 달러를 많이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만 시장 자체가, 외환 시장 자체가 이제 규모가 적기 때문에, 대만 달러만 가지고, 해지를 하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대만의 산업 구조나, 여러 가지 형태가 비슷한 한국을 대한 시장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 외환 시장에서 대만 생명보험 회사들이 원화를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화가 1430원대에서 1383원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고 추측하는 게, 또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 1500원을 넘는다 이럴 때, 물론 수출 경쟁력은 있죠. 가격이 싸니까. 그런데 수입 물가가 올라서 국내 인플레가 결국은 발생을 하고, 물가가 오르고,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높으면 결국은 수출하는 제품 자체도 단가가 올라가서 수출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면에서 환율 인상이, 환율이 오르는 것이 수출에서 경쟁력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왔던 거죠. 그러면 환율이 급락을 해서 1383원대에 있다고 했을 때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으로 봐서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환율이 급락을 해서 수출업체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수입하는 쪽은 가격 경쟁력이 좀 있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문제는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가 강세를 띠는 것이 국내의 내재 잠재력 또는 경제 성장에 대한 희망, 이런 거에 의해서 환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대만의 생명보험사들이 원화를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국내에서의 어떤 경쟁력으로 인한 원화 가치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환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해외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다음 주를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한국의 현재의 경제 상황, 또는 전국 혼란의 상황, 또 1, 4분기에 마이너스 0.2%, 잠재 성장률도 2%대에서 1.9%로 낮췄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원화가 강세를 띠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었어요. 그런데 대만 생명보험사의 수요로 인한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대만 생명보험사가 자산과 부채의 상황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현재의 어떤 상황은 이석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크게 봐서는
엔화와 위안화는 변동이 현재 없습니다. 엔화는 143, 4원대에서 엔에서 박스권 형성하고 있고, 위안화는 달러당 7.2. 큰 변동이 없어요. 단지 대만과 한국 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환율이 우리 한국의 경제가 기초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와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환율 하락이면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다른 나라가 해치를 하는 수단으로서의 원화 수요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는 내리고 싶지 않고요. 이것은 단기에 그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미국 10년물 국채에 수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중국도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위안화를 절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도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자금 이동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돼요. 아시아권으로 미국에서의 자금이 일본과 중국, 저평가된 국가들한테 이동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독일이나 EU 쪽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 달러가 기축화폐로서 위상이 흔들린 건 맞고요. 또 대안 자산을 찾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금이, 세계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 부분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저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세 전쟁이 종국적으로는 미국이 중국한테 시장을 개방해라. 그 시장은 실물 경제일 수도 있고 자본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홍콩을 경유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외국 자본이. 그렇지만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자본시장을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시장을 개방했을 때 자본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실물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국가의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은 만든 것을 중국이 사주길 원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중국의 자본을 흡수하길 원하는 거죠. 중국도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학관계가 단시간 내에 조율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뭐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 하나의 트리거가 있죠. 엔케리입니다. 엔케리 청사.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가 돼서 엔화가 강세를 띠면 해외에 나가 있는 약 3경원에 달하는 엔화가 일본으로 들어오게 될 때 세계 전체의 자본시장은 상당한
혼선을 빚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아주 큰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유, 이 네 개의 어떤 국가 내지는 블록이 자금의 이동의 상황을 가지고 협의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를 띨 때 외국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나가 있는 인재들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발빠른 정책 또는 로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가 다르게 국내도 급격한 변동이 있지만 세계도 정치와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익 중심의 판단으로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